안녕하세요. 돌마꾼TV 돌마꾼입니다. 육아로 인해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자기 개발을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처음에 고민이 참 많았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시간 관리를 더 잘할 수 있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은 무엇인가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자녀들입니다. 뭐 그렇다고 뭐 제 와이프가 뭐 보물이 아니란 건 아니지만 저에게 가장 소중한 건 아직까지는 자녀들이에요. 뭐 다들 부모로서 공감 많이 하시죠? 이렇듯이 젊은 청춘 남녀가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돼서 인생의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뭐 어른들이 인생의 새 출발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죠. 한 아이가 생기게 되고 아이가 태어난다면 저희 삶의 급격한 생활 패턴이 변화하게 됩니다. 모든 생활 패턴이 바뀌게 되고 남편분들과 엄마는 이 상황이 매우 낯설게 느껴집니다. 엄마는 아기 돌보느라 바쁘고 남편은 집에 들어와서 뭐 물론 아닌 사람도 있지만 요즘 대다수 남자들은 집에 와서 집안일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애기 목욕시키는 것까지 뭐 대다수가 이제 육아에 다 참여한다고 봅니다. 안 하면 요새는 와이프분들이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다 보면 정말 시간이 날 수가 없어요. 골아 떨어지기 일쑤죠. 서로 남편은 남편대로 일하고 와서 피곤한 상황에 자기 개발을 할 때쯤이면 책을 보면서 졸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와이프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 개발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피곤한 상황에서 자기 개발을 할 시간을 낼 수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침형 인간이 되자. 아침 5시에 일어나는 아침형 인간이 되자입니다. 저 또한 올 3월에 막내 아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첫째까지는 어떻게든 커버가 됐어요. 와이프가 봐주고 와이프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애가 크니까 애를 케어를 하고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사회생활도 할 수 있었고 지인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가 나오니까 도저히 답이 없는 거예요. 첫째는 제가 보고 둘째는 와이프가 보게 되는 상황인 거죠. 둘 다 엄마가 볼 수는 있지만 엄마는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제가 항상 붙어서 붙박이로 첫째를 도맡아서 이제 육아를 하고 있는데요. 와, 저녁이 돼서 이제 책을 보려고 자기 개발을 하려고 책을 이렇게 보다 보면 꾸벅꾸벅 졸립니다. 제가 이제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온 상황에서 애 육아까지 다 보고 이제 애들 재우고 10시가 넘어서 이제 책을 보기 시작하면 30분만 지나도 그냥 졸고 있어요. 그러면은 또 책을 이렇게 덮고 아유 모르겠다 하고 그냥 이렇게 코 자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의 시간을 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러는 와중에 한 유튜버께서 아침형 인간이 되는 모습들을 일과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고 이제 바로 출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하시는데 그 시간 동안 책을 읽는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자기 개발을 하는 거죠. 그 시간만 일주일만 해도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7시간입니다. 7시간이고 4주면 28시간입니다. 1년이면 어마어마하겠죠. 대체적으로 책 한 권을 읽는데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됩니다. 일반적인 평범한 책 같은 경우. 그렇게 계산해도 1년에 3, 40권은 더 읽지 않을까요? 그런 시간을 더 활용도 하시고 회사에 가서 이제 뭐 유튜브 영상도 제작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좋게 이렇게 그런 시간들을 아침에 이렇게 시간을 활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이 추천해 주신, 보이시나요? 아침 5시부터 습관, 행복을 불러들이는 아침 5시부터의 습관인데요. 하코다 타다키 작가이십니다. 이 책을 보시면 아침형 인간에 대해서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방법, 시간의 활용, 시간 관리, 자기 관리에 관해서 이렇게 다 나오게 되는 책입니다. 책도 뭐, 보시다시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 먹으면 3시간, 완독으로 한 3시간 정도면 뭐 평범한 사람도 책 한 권 다 읽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침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새벽 5시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대다수 일반인 사람들은 새벽 5시에 일어나려면 일찍 잠을 자야지만 일찍 일어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저자께서 얘기하는 방법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반대 역발상인 것 같아요. 일찍 일어나야지만 저녁에 일찍 잠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게 일찍 강제로라도 일찍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피곤해서라도 저녁에 스르륵 잠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다수는 일찍 자게 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길 수도 있지만 일찍 잠이 안 들 수가 있죠. 그러면 핸드폰을 또 하다 보면 12시가 되고 그 다음은 또 잠은 새벽 5시에 일어나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강제로라도 새벽 5시에 아침 일찍 무조건 일어나시게 되신다면 낮잠을 최대한 피하셔야죠. 낮잠을 그렇다고 1시간, 2시간 이렇게 자시면 안 되고 간단하게 눈만 붙이는 10분, 15분 정도만 취침을 하신 후에 이제 일과를 소화를 하시면 저녁에 되면 자연히 졸음이 옵니다. 피곤하니까 몸이. 그렇게 새벽 5시를 일어나실 수 있는 방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게 만약에 어렵다 그러면 하루에 15분씩만 일찍 일어나 보는 겁니다. 일주일 15분, 두 번째 주에 30분, 셋째 주에 45분 이런 식으로 줄여서 5시에 맞추는 거죠.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라고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장점은 아침 시간에는 집중력이 최고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과를 다 소화하고 일을 하고 오고 육아를 하다 보면 몸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뭐 물론 행복은 하죠. 아이를 보는 그 육아로서의 만족감은 행복감은 굉장히 높은 걸로 아는데 근데 몸이 피곤한 거랑은 별개인 것 같아요. 저녁에 이제 육아 애들을 재우고 이제 뭐 자기 개발이나 뭐 취미 활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집중이 안 돼요. 뭐 글을 쓰거나 책을 읽으면 30분만 읽어도 졸음이 자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뭐 집중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뇌의 체력을 다 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도 쉬어줘야 되는데 자꾸 무언가를 집어넣으려 하다 보니까 뇌도 과부하가 와서 피곤해서 스스로 잠을 자게 만드는 거죠. 네, 뭐 물론 게임은 또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게임은 하면 아무리 피곤해도 하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뭐 게임은 안 하지만 뭐 영상 같은 거 보고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뭐 그렇진 않지만 지식을 습득하는 건 과정에서는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5시부터 이제 일어나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굉장히 피곤해요. 집중이 안 됩니다. 한 일주일 동안은 책을 읽는 건지 잠에서 그냥 깨는 건지 몽롱한 상황에서 책을 읽기는 하지만 일주일 지나고부터는 집중이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도 쏙쏙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잠도 안 오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집중도 잘 되고 책도 술술 읽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침 시간에 하고 싶은 걸 취미 활동, 뭐 운동도 될 수가 있고 일기 쓰는 것도 될 수가 있고 음악도 되고 명상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한 집중력을 키우면서요. 세 번째,
삶이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제 친구만 해도 9시까지 출근을 하는데요. 저는 뭐 저희 일은 뭐 8시부터 시작이라서 그건 뭐 꿈만 같은 얘기긴 하지만 그 친구는 9시에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9시까지 출근을 하는데 8시에 일어난대요. 그 친구는 8시에 일어나면 너무 바쁘대요. 씻고 가기 너무 바쁜 거죠. 뭐 세수, 뭐 옷 챙기고 항상 가다 보면 맨날 무언가를 빼뜨려요. 그래서 너무 서두르게 되다 보니까 무언가를 자꾸 빠뜨리게 되는 거죠. 근데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게 되면 삶이 정말 여유롭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도 한잔 할 수 있고 아침 식사도 여유롭게 할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고 일기도 쓸 수 있고 명상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아침 활동이 더 플러스적인 요인이라고 합니다. 밤의 시간을 활용하는 것보다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 게 삶의 질이 더 높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번째, 네 번째는 우리 회사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부분이지만 매일 늦게 아슬아슬하게 출근하는 모습들을 보면 직장 상사나 주변 동료들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참 부지런하지가 못하다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직무 평가나 뭐 상사가 이제 평가하기에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근데 하지만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여유롭게 준비를 해서 출근을 하고 출근한 동안 물론 자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책도 볼 수 있고 명상도 할 수 있고 신문도 읽을 수 있고 글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침 일찍 출근을 해서 그 뭐 중요한 업무 같은 걸 아침 시간에 최대한 집중력이 높으니까 아침 시간에 처리를 할 수도 있죠. 그렇게 부지런한 모습을 보게 되면 직장 내에서도 평가가 굉장히 좋아지겠죠. 직무 평가나 뭐 진급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점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좀 제가 이제 네 가지를 설명드렸는데 이 외에도 이 책 내에서는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많아요. 제가 뭐 극히 일부분만 찝어서 말씀드린 거지만 육아로 인해서 정말 뭐 시간이 안 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고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패턴을 바꾼 이후부터 책도 여유롭게 볼 수 있게 됐고 집중력을 가지고 볼 수 있게 됐고 아침 식사도 챙겨 먹게 됐습니다. 저는 아침 식사를 안 먹은 지가 십수년도 됐는데 아침 5시에 일어나게 되면서 아침 식사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건강에도 좋고요. 제 삶에도 참 큰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간이 없다 하지 마시고 새벽 5시부터 육아로 인해서 시간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자기 개발을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이상 돌마꾼TV 돌마꾼이었습니다.